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소위 K방역 주역의 하나로 꼽힙니다. 보통 진단키트를 만들어내는데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한국은 2, 3주밖에 걸리지 않았죠. 한국은 어떻게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정확성을 가진 진단키트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코로나19 같은 신규 바이러스가 생기면 각 나라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민간 기업에게 생산을 위탁합니다. 미국이 팬데믹 초기 진단키트의 오류가 발견되어 진단키트를 전량 회수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질병관리본부가 민간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기업들이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개방적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렇게 기업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긴급 사용 승인을 통과한 회사의 키트로만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가 처음부터 100% 정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오류율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한 명의 검사자에게 여러 회사의 진단 키트를 모두 사용해 중복 체크를 한 겁니다. 이와 함께 검사자의 폐 엑스레이 사진을 의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진단 키트의 정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실전에서 임상실험을 하면서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급속히 올린 것이죠. 그리고 이 진단키트 개발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AI를 이용해 개발됐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왜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기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는 크게 신속 진단키트와 PCR 키트로 구별되는데요. 신속 진단키트는 말 그대로 10분 안에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은 바이러스에 저항하기 위해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신속 진단키트는 이 항체 여부를 피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항원 항체 진단키트로 불립니다. 단점은 정확도가 낮습니다. 검출할 수 있을 만큼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한 바이러스에는 다양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초기에는 이런 다양한 항체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행 초창기에는 특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정확도를 일정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인구는 많지만 PCR 검사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이런 키트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PCR 검사만을 합니다. PCR 검사는 바이러스 DNA를 인위적으로 수십만 배로 증폭시켜 채취한 검체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유전자 증폭 진단키트라고도 부릅니다. 항체가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바이러스를 DNA로 변형시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RNA이기 때문에 세포처럼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숙주의 기생에 생존을 이어가죠. 즉 코로나19가 내 세포에 침투하고 그 세포가 막 자기 복제를 해서 바이러스가 마구 퍼지는 거죠. 코로나19를 DNA로 인공적으로 바꾸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지만 기술 핵심은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염기 서열을 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염기 서열은 유전자 정보인데요. 코로나19는 약 3만 개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19를 특정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 배열만 잘라서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복제할 양이 줄어들어 복제가 빨라지게 됩니다. 한 번쯤 봤겠지만 DN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 가운데를 인위적으로 잘라서 두 개로 만드는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제니 언론에 공개한 PCR 시약입니다. 여기에는 프리미어와 DNA 복제 효소 등이 채워져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의 DNA를 두 개로 만들 때 필요한 물질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 시약에 DNA를 넣고 약 90도 정도로 가열을 하면 이 선들이 끊어집니다. 와, 이제 두 개가 되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저렇게 놔두면 쟤들은 그냥 두 동강난 시체일 뿐입니다. 이제 이 친구들을 살려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온도를 50도 정도로 낮추면 프리미어라고 불리는 효소가 이 두 동강난 DNA의 선 끝에 붙습니다. 그리고 70도로 온도를 올려주면 DNA 복제 효소들이 프리미어 옆으로 연쇄적으로 분자 결합을 하면서 복제가 완성됩니다. 이를 n번 반복하면 이의 n승만큼 DNA가 늘어나는데요. 35번을 돌리면 350억 개의 복제본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증폭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 리얼타임 PCR을 이용합니다. 형광물질을 추가하는데 이 형광물질은 바이러스의 DNA 특정 부분에 형광성을 발현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반응하는 형광물질이 추가되었겠죠. 그래서 형광물질이 얼만큼 증폭되었는지를 센서가 판단하여 음성과 양성을 구별해줍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PCR 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 정보를 찾는데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미 가지고 있죠. 인공지능은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 코로나19의 3만 개 유전자 정보들 중 코로나19를 특정할 수 있는 염기 서열을 뽑아내는 데 활용했을 겁니다. 필요한 유전자 정보를 찾아내면 자동으로 코로나19 증폭에 필요한 프리미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은 인공지능이 확진자들의 폐 엑스레이 사진을 학습해 검사자들의 폐와 비교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PCR 진단 시약을 만들고 코로나19를 확진하는 모든 과정을 연구자와 의사들이 수동으로 해야 했다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3주 안에 시약을 만들고 6시간 만에 확진자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K방역에는 분자 생물학과 인공지능의 결합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트렌드가 녹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몇십 분 내로 빠르게 진단한다. 이런 것은 항원 항체 진단 키트고 정확도는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막 6시간 이상 걸리는 것은 PCR 진단 키트인데 한국은 이걸 인공지능을 이용해 3주 안에 만들었다. 이렇게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었는데요. 앞으로도 따오기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